자, 여러분들, 자문 인력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펀드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여러분들 이제 펀드 공부하실 때 펀드 일반, 그 투자 대상에 따라서 뭐 증권형 펀드다, 뭐 부동산 펀드다, 뭐 특별자산 펀드 쭉 공부하셨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펀드인데 그 앞쪽에 이제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그 50% 초과해서 투자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는 교재에는 나오지만은 뭐 자세하게 깊이 있는 뭐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 뭐 제한사항, 뭐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첫 번째 테마가 우리가 이제 법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 뭐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우리 뭐 앞쪽에서 다 공부하셨으니까 뭐 종류형 펀드다, 전환형 펀드다, 뭐 이런 것도 모자형 펀드, 뭐 ETF, 뭐 이런 것들 공부하셨죠. 자, 우리 집합투자기구 종류, 뭐 증권펀드,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 MMF.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 이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펀드 자산의 50% 초과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뭐 권리형이라든지 증권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우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우리 법규다 보니까 이 투자 대상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나오는데 실제 부동산에도 투자하지만은 부동산 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법률에서. 그래서 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실제 토지와 건물 등과 관련된 실제 부동산도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물인 부동산 보죠. 실제 부동산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느냐라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면,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매매 차익이라는 게 생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본 수익 또는 자본 이득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임대하면은 임대 수입이 생기겠죠. 나중에 처분을 하면 또 매매 차익도 있지만은, 자, 임대 수익도 생긴다. 이런 소득을 우리는 임대 수익, 임대 소득 또는 운용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부분이 자본이니까 캐피탈이에요. 캐피털 게인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임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월세 받듯이 월급 받듯이 매달 꾸준하게 꼬박꼬박 따박따박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컴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컴 소득. 그래서 인컴 게인, 캐피털 게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수익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 과정에서 더 싸게 사고 싶으면 우리가 경공매로 취득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낮게 사서 비싸게 판다. 비싸다라는 표현보다는 매매 그 차익을 많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을 때 사서 판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판다. 매매 차익을 실현한다. 저평가된 주식을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공매 펀드를 우리는 가치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 방식이다. 자, 그리고 개발. 뭐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개발을 해서 우리 땅을 사서, 그렇죠? 임야라든지 뭐 이런 토지를 사서 우리가 아파트를 올리고 상가를 올려서 분양하고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개량. 뭐 개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흔한 말로 리모델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후화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우리 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우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설명드린 취득, 처분, 임대, 그쵸? 뭐 개발, 경공매, 개량 이거 다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부동산 우리 운용하는 펀드를 우리는 실물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물, 실제 부동산에. 자, 이거 말고도 부동산 관련된 증권, 권리,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쵸? 부동산 사업, 특히나 이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장기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개발을 하는 펀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집합투자해서 집합해서 돈 모은 거, 자,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빌려와야 되겠죠? 그 빌리는 데가 뭐 은행도 되겠지만은, 그죠? 다른 펀드에서 빌릴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펀드에서 이쪽 펀드로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권리, 파생상품, 대출. 이거는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부동산 냄새가 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요런 데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부동산 우리 50% 이 범주에 포함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물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다 뭐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펀드의 이제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계약 형태가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신탁, 그렇죠? 신탁 계약에 따라서 법인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법인격이 없다. 자, 법인격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만 법인격이 있죠. 회사만, 회사 형태. 자, 우리 회사 형태는 상법상 5가지가 있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명회사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한명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우리는 펀드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합 형태는 2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합자조합과 익명조합, 상법상. 자, 이렇게 있는 조합을 으로 부동산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뭐예요? 신탁이죠. 그쵸? 그리고 가끔 보면 뭐 뮤추얼 펀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형태의 펀드가 바로 주식회사 형태인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큰 틀은 여러분들 기본 뭐 펀드에서 다 공부했던 거고, 자, 그럼 설정 설립의 주체가 뭐냐? 우리가 집합투자업자죠. 다 업자, 집합투자업자. 그런데 주식회사는 항상 여러분들 발기 설립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발기인에 의해서 설립한다. 나머지는 다 집합투자업자다. 자, 우리 집합투자기구의 내부에 규약이 있죠. 규약. 이 규약과 관련된 부분들, 이 규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규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회사들은 다 정관으로 규약을 삼죠. 정관으로. 나머지는 다 여기 신탁은 계약이니까, 그죠? 조합도 조합원끼리의 우리 협의한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계약이다. 계약서로 이렇게 규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발행하는 증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쵸? 우리 법적 형태, 법적으로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신탁은 수익증권이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다 지분증권이다. 지분증권으로 다 묶어서 얘기해도 돼요. 지분증권. 자, 그런데 주식회사의 지분증권은 구체적으로 주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조합의 지분증권은 구체적으로 출자증권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증권 발행 형태까지는 모르신다고 해도 뭐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설정 설립의 주체가 모두 집합투자업자이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 주식회사는 발기인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이 주식회사 형태만 정관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 또는 계약서이다. 그럼 틀리죠? 모든 회사들은 다 정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 설립의 주체와 집합투자 규약의 종류들, 자, 요거 구분하시는 것들도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자, 다음 보죠, 여러분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실무와 관련된 거. 대부분은 신탁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좀 조심을 하나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발 사업이에요. 부동산 개발 사업.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쵸? 초기에는 이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장기간 투자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쵸? 만약에 손실이 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또 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이게 펀드를 구성할 때는 법인격이 있으면서, 그렇죠?
책임이 유한한, 무한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제한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유한회사 형태 요 두 가지 우리 형태의 펀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지문으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바람직한 형태가 뭐 예를 들어서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이다. 그럼 틀리죠. 투자신탁이 아니라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 자, 다음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투자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약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법인격도 없고. 자, 그래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교재에 나옵니다. 교재 쭉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우리 또 하나의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합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조직이 있어요. 회사 쪽에서는 합자회사, 그리고 조합 쪽에서는 합자조합. 이 합자라는 것은 자본이 합쳐졌다 그런 말이죠. 돈을 투자하는 성격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유한 책임지는 그런 투자자가 있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 그 이상 더 초과해서 무한히 책임지는 그런 우리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성격의 자본이 결합됐다라고 해서 합자 이렇게 얘기해요. 무한 책임 자본과 유한 책임 자본. 그런 형태가 회사 형태라고 하면은 합자회사, 조합 형태라고 하면은 합자조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합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사니까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조합에 투자한 요 투자자의 지위를 뭐라고 할까요? 조합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한 명 이상씩으로 다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합자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합자 형태에서는 여러분들 특례가 있는데 이익이 나면은 이익 배당 또는 배당 순서, 배당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익 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합자회사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우리 무한책임사원 한 명과 유한책임사원 한 명이 있는데 두 명이 합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자, 이 무한책임사원이 예를 들어서 70%를 투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30%를 투자했다. 뭐 7억, 3억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해가지고 그 자본 가지고 합자회사를 만들었다 가정해보면은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1억이 났으니까 내가 다 한 거다. 이거 거의 무한 책임이 내가 거의 다 한 거다. 그 1억 중에 나는 90% 가져가고 너는 10%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렇죠. 70% 30%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런 순서 또는 율 이런 것들을 차등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50% 가지고 가고 너한테 50% 주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실은 차등 배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익 날 때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실 날 때는 갑자기 무한책임 사원이 손실 부분 1억 났으니까 네가 다 손실 1억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곤란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률이라든지 배당 순서 이런 것들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법적 형태가 합자회사와 합자조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이익에 대해서 배당 또는 배당 순서,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형태로서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적 형태는 뭐냐?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무한과 유한. 핵심 포인트는 합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합원. 그러니까 합자 회사가 아니고 합자 조합이 되겠죠. 조합원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만약에 사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합자 회사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